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커버드콜 ETF JPQ에서 나오는 월 배당금, 재투자하거나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AD, 그리고 슈드, 스파이, QQQ 등 재투자 관련된 백테스팅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커버드콜 레버리지 투자는 초보자나 장기 투자자에게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번 공유해드렸습니다. 관련 영상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JPQ와 QAD 조합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배당 소득세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G2 계좌에서는 이미 JPQ를 보유 중이고 TQQ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저의 포트폴리오가 아마 JPQ와 QAD 그리고 TQQ로 구성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초장기 투자를 목표로 이제 IS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 효과도 누리고 더 큰 수익률을 얻으려고 합니다. 초보 투자자들도 이제 JPQ에서 나오는 월 배당금을 활용한다면 마치 월세와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한다면 내 돈이 일을 해서 생긴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받는 재미도 느끼고 그 현금으로 다소 위험하지만 자산을 불리는 투자를 동시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다소 있지만 배당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산이 성장하는 재미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진행할 IS 계좌 플러스 커버드콜 ETF 플러스 레버리지 투자 계획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IS 계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연납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24년 끝나기 전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24년 2천만원, 25년 2천만원, 총 4천만원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연도 기준으로 이제 연납이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25년에 IS 계좌를 활용해서 목돈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24년이 끝나기 전에 꼭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3가지, 레버리지 상품은 2가지입니다. 이미 저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3가지 커버드콜 ETF로 바꿨습니다. 현재 2번 정도 이제 배당금을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족 중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 구매 안 되므로 누적된 이제 배당금이 생기면 이제 큰 조정이 올 때 나스닥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투자 전에 ETF 흐름과 특성을 알고 계셔야 하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은 월 분배율 1%, 연간 예상 분배율은 11%입니다. JPQ 차트 비교하면 보라색 선 JPQ가 주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JP모건이 배당금에만 집중하지 않고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배당금 늘리기보다는 자산 상승에 집중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월 분배율은 1.25%, 연간 예상 분배율은 13에서 15% 예상됩니다. 정말 높은 만큼 주가 흐름도 걱정이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커버드 콜 주가 괴리율하고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2호입니다. 월 분배율은 약 0.9%, 연간 예상 분배율은 10%입니다. 첫 번째 차트 비교는 JPQ입니다. 당연히 JPQ가 더 수익률이 좋은 것으로 보이고 이제 슈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슈드와 비교했을 때는 한 6%인데 아마 이게 환율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듯 합니다. 세 개의 ETF를 동일하게 투자한다면 연간 11에서 12%월 배당금이 예상됩니다. 나스닥 100으로 많은 커버드콜 상품 넣기보다는 성격이 다른 ETF도 넣으면 조금 더 안정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이 세 개의 종목을 똑같이 나눠서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은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는 똑같은 2배 상품입니다. 실제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바로 환율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엣지가 붙은 상품은 환 해지가 적용이 되어서 이제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AD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반면 엣지가 붙지 않는 상품은 환율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과거보다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상황에 따라서 어떤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할지는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1,300원대 정도 이제 초반에 온다면 환 노출 상품, 환율이 1,400원 이상이라면 환해지 상품을 좀 들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수 매도 기준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지성 적립식 투자를 할지 아니면 계획적인 매도 기준을 정할지 말이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과 수익률 측면에서 기준을 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첫 매수는 적립식 계획 투자이든 동일하게 2천만 원 기준에서는
8에서 90% 커버드콜, 10에서 20%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금액을 따지면 커버드콜은 1600에서 1800만원, 레버리지는 200에서 한 400만원 이제 매수인 셈이죠. 어디까지는 제 기준이니 본인 성향에 따라서 한번 이 퍼센트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무지성 적립시 투자입니다. 배당금, 이제 매월 배당금이 입금이 될 때마다 레버리지를 무지성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기계처럼 매수합니다. 요즘은 자동 적립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주시장 보기 싫거나 아니면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비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크게 자산이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때는 리밸런싱 통해서 레버리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커버드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까지 비중을 관리하면 좋지만 귀찮으니까 레버리지와 커버드콜 비중 관리만 하더라도 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조금 줄어들지만 그만큼 안정성과 월 현금 흐름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 계좌가 연간 2천만원 납입할 때마다 첫 매수와 동일하게 이제 커버드콜 8에서 90%, 레버리지 10에서 20% 이렇게 매수를 하고 5회차가 끝나고 난 뒤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보시고 이제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미 투자 이해도가 높은 단계로 진입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계획성 투자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면 또 그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매수는 이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나스닥 QQQ 기준으로 MDD를 이제 이용을 해서 QQQ가 최고점 혹은 의미 있는 전고점에서 10% 이상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일본 기준으로 10%가 하나면 121선에서 201선이 깨지거나 주봉으로는 61선이 깨지고 20% 이상 떨어지면 121선, 그 이상은 201선까지 터치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나스닥을 보시면 201선을 타고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닷컴 버블 같은 것은 예외지만 이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기준은 이제 그대로 이제 2천만원 기준에서 8, 90% 적립식 매수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연납입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2천만원 납입을 하더라도 이제 매수하지 않고 해당 기준에 올 때만 매수합니다. 그 위에 말한 것처럼 나스닥이 10% 하락 올 때마다 또 현금 100%를 전부 매수하지 않고 현금 100% 중에서 40% 레버리지, 20% 커버드콜, 또 총 60%만 매수하고 40%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배당금만 받으면서 현금을 축적했다가 또 단기적으로 하락 올 때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IS 계좌 5년 납입, 이제 1억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주식 80%, 현금 20%를 유지하면서 이제 특정 자산이 이제 5% 정도 이제 몰리게 되면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주식이 5% 늘어난다면 주식을 5% 줄여서 현금으로, 현금이 5% 늘어난다면 5% 줄여서 주식으로. 기준은 이게 끝입니다. 정말 쉽죠. 쉬울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쉽게 해야 됩니다. 결국 5년 이상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아주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저는 10년 안에 이제 리번 사태와 같은 큰 조정이 온다고 가정으로 1억 기준으로는 보수적으로 100%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데라고 하시는데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입니다. 결국 나스닥이 30% 하락이 하면 2배 레버리지는 반토막 이상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5년 납입이 끝난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적립식 투자가 끝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5년부터 이제 실제로 투자로 시작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복리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년 기준으로서는 이제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인데 이제 3,000%에서 3,500% 예상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이제 30억이 되고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더라도 약 15억 정도 가치가 되네요. 15억이면 은퇴를 하셔도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험성을 알고 있으셔야겠죠. 이제 환율, 이제 우리는 원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그리고 지금 높은 밸류 가격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투자 철학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인데, 환율이나 주식 가격이 낮아지면 이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 감수하고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솔직히 적적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제가 내년에 손실을 감안하고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기준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관된 기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려도 이제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포모나 공포심 때문에 기준이 흔들리면서 풀매수나
아니면 풀 매도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IS 계좌는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준을 지키는 투자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본인 기준에 맞춰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투자 방식도 커버드 콜 플러스 레버리지 조합이지 본질을 뜯어보면 월급으로 레버리지 적립식 투자 혹은 고평가 때 매도, 저평가 때 매수, 적립식 투자가 끝난 이후에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락일이 이제 보통 전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IS 계좌에서 있는 모든 예수금을 12월 말 전에 이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 입금된 2천만 원은 시장이 조정 올 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도 이제 한번 과정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하고 이제 하락장만 보고 계시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게 횡보장입니다. 횡보장도 이제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막 상승하면서 횡보장이 있고 하락하면서 횡보장이 있는데 이 횡보장 때 레버리지 자산이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나스닥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우상향을 믿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이 배당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배당금은 이제 어차피 내가 내 돈이 일을 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꾸준히 그냥 알아서 투자하게끔 만드는 거지. 만약 내 월급으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맨날 이 주식창 수익률 보고 이제 마음만 아프고 이게 말로는 1년, 2년, 3년이지 그 1년, 2년, 3년 직접 겪어보면 정말 힘듭니다. 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강한 ETF와 그 다음에 자산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 가지고 둘 다 챙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IS 계좌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개념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이제 목적으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해외 GT는 내가 조금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좀 공부해서 뭐 투자하면 좀 좋을 듯 하고요. 이 투자에 관련돼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